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올여름에는 답답한 마스크 좀 벗고 시원하게 여름 휴가 보낼 수 있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더 심해졌지요. 지금 코로나 어떤 상황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 한성호 교수, 오늘은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엄중하니까 제가 다시 또 스튜디오에 네. 오네요. 먼 길 자꾸 오시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1,614명, 예. 1,600명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좀 진단해 주실까요, 일단? 1,600명이라는 숫자가 특히 이제 수도권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요. 예.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도 사상 최대 1,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네. 또 하나 걱정은 뭐냐면 비수도권의 확진자 그 확산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날 400명 가까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또 접종률은 아직까지도 물론 열심히 이제 그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 대비 30%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은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정부가 오늘부터 비수도권 10개 시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겠다 했는데 요즘 그럼 괜찮아질까요? 대전과 충북, 부산같이 이제 15일부터 28일까지 10개 비수도권 광역 자치단체 2단계로 격상을 하고요. 제주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3단계 격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별 방역 대책도 발표를 검토 중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2단계라고 해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는 사실 굉장히 완화한 2단계거든요. 예, 예. 저녁 모임 8명까지 허락한다는 것은 사적 모임 8명이면 대부분의 저녁 모임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한마디로 또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번 격상을 함으로 해서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예. 전문가 집단에서는 사실 이걸로 완화가 될까라는 우려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뭐냐면 6시 이후에 지금 부산은 5인상 집합금지에 10시까지 영업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뭐 2단계를 원래 했었는데 예. 그걸 또 정부에서 이제 2단계를 하겠다고 부산을 포함시켰단 말이죠.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죠? 큰 의미는 없고요. 부산은 사실은 3단계에 준한 2단계로 예. 엄격히 따지면 다른 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더 격상된 그렇죠. 지금 시행을 하고 점심 있기 때만 때문에 8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부산 지역은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예.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선언하는 것은 전국적인 어떤 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고 근데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 이제 지속되다 보면 요즘 심심찮게 나오는 것이 전국 봉쇄 네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은 그런 시간들이 오래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확산세가 이렇게 해서 결국 4단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예. 그 전에 좀 선제적으로 힘들지만 짧고 굵게 라고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답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교수님 그러면 이어졌습니다. 봉쇄라고 하면 예.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의 4단계 수준의 4단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대부분의 사적 모임 자체가 거의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이동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심한 지역은 사실은 이동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그건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라서. 네.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워낙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제 네. 필수 그 뭐 딱 이동을. 필요한 건 빼고는 다 문도 닫게 하고 예. 이렇게 외국 텐데 일정 기간. 예. 그래서 사실 예. 그 때문에 극복을 한 시도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코로나를 이제 그 확산세를 막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몇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렇죠.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예, 그리고 또 손해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막 늘 막 시위하고 난리던데. 예. 근데 이렇게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8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 2,000명 넘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항상 예측을 하면
되면 그게 그대로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죠. 저는 2,000명이 넘을 수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확산세가 지금의 거리두기 정 수준으로 과연 이게 멈춰질까? 오늘 또 나왔지만 이번 휴가철에 또 여행을 하신다는 분이 네네. 거의 70% 가까운 네. 분들이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부산, 제주 같은 경우는 벌써 호텔이 만실인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런 거리두기로는 도저히 조절되지 않는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도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0명대가 이틀 연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또 빠지질 않고요. 또 직장도 있고 아까 저 교육청 연결했지만 학생들도 지금 학원에서 집단 감염 일어났고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부산은 특히 이제 유흥주점과 놀이 연습장 예. 이런 이제 시설 쪽에서 많이 집단 감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도 물론 같이 이제 직장이 지내지면서 마스크를 계속 실내에서 착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뭐 중구 같은 경우도 전체 19명, 해운대 사무실에도 8명이 다 같이 지내시면서 확진이 됐고요. 이제 우려됐던 부분은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확진이 돼서 추가 검사를 했는데 많은 숫자가 확진이 된 건 아니고 추가로도 한두 명씩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서울처럼 어쩌면 또 서울은 전격적으로 네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 불분명한 사례가 78명입니다. 퍼센트로는 20% 21% 전후로 해서 큰 차이가 없지만 네네. 지난주 43명보다 30명이나 넘으면 7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만연한 지역사회 감염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누군가는 확진이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주위에서 누구 집 누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무슨 학원을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가 이제 확진자가 나왔대.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이름들이 거론되는 분들이 자꾸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게 100만 명당 1명, 10만 명당 1명꼴로 이렇게 계산한다는데 이게 60명이라는 숫자가 이런 거구나라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요게 제일 문제인데 근데 또 보니까 최근에 부산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31명 확인됐는데 그중에 77%가 지역 발생이다 이라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걱정이 있네. 맞습니다. 제가 지역 감염을 막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 뜻인데요. 네. 델타 감염이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델타 감염되다가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역의 감염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부산도 델타 감염의 확산세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급증하는 환자 때문에 부산의 역학조사 인력도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접촉자 확진자가 느는 만큼 접촉자의 동선을 따른 그 조사 대상자가 늘는 거죠. 하루에 3,000명 이상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 젊은 층이 확산이 되고 난 뒤에 젊은 친구들의 동선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동선에 맞춰서 CCTV를 검색하고 확진자 접촉자를 추정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된 업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에서도 추가로 그 인력을 배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확산자가 그치지 않으면 이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니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고 서로 니 탓하고 있던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빨리 이 확산세를 좀 꺾는 게 중요할 텐데 부산 같은 경우에 완화됐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 그렇죠. 기간이 8인 이상 모임 허용해 준 게 1, 2주 됐습니까? 2주 정도 됐죠. 그거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단계에 준하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중이다 하는데 요거 요래가 되겠나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68명 넘으면 3단계로 저희는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68명이라는 숫자가 곧 지금 숫자가 별 몇 명이면 68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선제적으로 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산세는 분명히 지금은 거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선제적인 그런 결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특히 이제 휴가철로 엄청난 이제 전국의 이제 분들이 휴가철로 오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부산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 싱가포르 예를 들더라고요. 거기는 뭐 이제 확진자 더 이상 추적 안 한다. 역학조사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코로나19와 같이 살아야 된다. 마치 독감처럼 한때 유행하는 왜 치명률이 낮아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좀 마음이 풀릴까 봐 걱정되거든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싱가포르가 스웨덴 같이 네. 인구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통제가 가능한 나라는 집단 면역을 시도해 보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집단 면역을 하면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스웨덴도 그것 때문에 하다 한번 말았죠. 했다가 네, 네. 요양병원 발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젠가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의 어떤 그 방법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구가 네. 적이기 때문에 그게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독감처럼 하기에는 백신 접종률도 떨어지고 치명률도 알 수가 없고 지금 당장은 예. 그죠? 그 지난 10일이죠.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몇 시간 만에 마감이 돼가지고 이 백신 수급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다시 예약을 재개했는데 그래서일까요? 뭐 1차 30%, 2차 11% 들은 지가 한 일주일도 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계속 그냥 고착화되네요. 어떻게 예. 보면은 좀 나아질까요? 백신의 수급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사실 우리가 재난 사태 때 줄을 설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어떤 혜택이 가기 때문에 줄을 서는 거거든요. 내가 줄선 맞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선착순 이런 이야기를 안 되게 조금 이런 부분을 미리 공지만 했더라면 이런 혼란이 없을 건데 네. 오늘도 예약 사이트가 또 뭐 불통이고 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백신 하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없어서 문제다. 그 다음에 예. 있는데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자, 세 번째 맞고 나서 부작용 걱정된다. 이 걱정들을 우리 시간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번째 걱정까지 나왔습니다. 맞아도 감염되더라. 네. 이분들한테 좀 시원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나고 난 뒤에도 감염될 수 있느냐? 감염됩니다. 네. 이유가 파이자 기준으로 95% 예방률이란 말은 5%는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확진자를 옆에서 두고 여러 번 접촉해야지 이 5%의 가능성으로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230여 명의 지금 돌파 감염이 확인된 이 숫자에서도 네.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은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꼭 접종하시고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네. 꼭 접종하시라 다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네. 숙소에서 그렇죠. 술 먹다가 네. 확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역 규칙을 좀 위반하고 네. 또 역학 조사할 때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해서 지금 일파만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간과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던 한 선수가 백신을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 선수만 확진이 안 됐다. 맞아요. 음성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또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 분명히 백신을 맞으시면 돌파 감염 될 수도 있지만 약하게. 그렇죠. 예, 거의 안 걸릴 수 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가 부산에서도 60명 이상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니까 혹시 또 병상은 부족해지지 않나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없다면 병상은 이제 기존의 다른 형태로 격리시설에서 이제 생활시설에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그렇지만 향후에 만약에 확산자가 아주 늘어난다면 우려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산 시민 한 분 한 분이 이런 부분들이 좀 동참을 해서 네.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네. 스튜디오 나오셨으니까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소위 대목이라고 하죠. 이제 여름철이 되면 부산의 많은 업소들이 외지인을 대상으로 소위 이제 경제적으로 활력을 받을 곳이지만 이 부분들을 잘 슬기롭게 지나지 않으면 엄청난 고난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업소나 시설을 하거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가급적 원칙과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방하는 것들 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예, 뭐 오늘도 말씀 쭉 드렸지만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사람 많은 곳 피하고 이러다가 또 폭염 때문에 너무 덥습니다. 예, 물 자주 마시면서 손 더 깨끗이 씻고 건강관리 잘합시다. 자갈치 아침에 17,683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